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윤호입니다. 잇따른 경기 침체 속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에 완주의 한 아파트에서 신탁 전세 사기가 발생해서 피해자만 50여 명에 이르고 있죠. 지난 5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태 이후에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법안에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서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전세 사기 피해 근본 대책 마련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지역 등 전세 사기 사례와 대책, 또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방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세 사기 근절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전세 사기를 제가 만약에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전세 사기가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10년 또는 그 이상 벌어놨던 그 돈을 그런 돈을 한 번에 사기를 당해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돈, 노력, 시간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거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야 있지만 그렇게 마땅한 수가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의를 가장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도 못 자고 멍하니 하루를 계약 당시에 등기부 등본에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랑 이런저런 루트를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그 집주인이 근저당이 쪼개기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사회초년생이 아무리 알아본다 해도 그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임차인들을 기망하고 한다면은 알아차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전세 사기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일 것 같은데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했는데 뭐 피해 구제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 싶기도 하고 이런 범죄를 미리 막지 못했을까 아쉬울 따름이죠. 저도 전세로 신혼집을 산 입장으로서 굉장히 불안한데 사실상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정부 차원에서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이나 이런 사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이게 비슷한 주기로 전세 사기나 이런 피싱이나 이런 범죄들이 계속 돌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전세 사기 근절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의회 선한희 도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부동산 국토정보학과의 임미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동식 중앙자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완주 전세 사기 비상대책위원회 정삼균 대표 전화 연결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신지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식 위원님, 그 공인중개사이시면서 전북을 대표는 또 공인중개협회 지부장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이게 남의 이야기, 다른 지역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이 가까운 완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익산도 있고 전북 앞에서도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먼저 이제 저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제 저희가 일단은 저희 지역이 어떤 지금 아파트 가격 추세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 지금 인건비나 물가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분양가도 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분양가가 한 1,400만 원대 그리고 옵션까지만 한 1,600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려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는 안정세로 가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아파트 가격들이 바닥을 찍고 신도심을 중심으로 급매들이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현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망세 내지는 약보합세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또 플랫폼 이제 아실에 따르면 전주시 거래량이 지난 10월 달에 692건이었던 것이 지난달에 562건으로 줄었고요. 또 군산도 마찬가지로 331건이었던 것이 216건으로 줄었고 익산 같은 경우도 255건이었는데 216건으로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올 초 이제 그렇게 또 많았던 전북의 이제 미분양도
1월에 한 4,082호였었는데 10월에는 3,227호로 서서히 줄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뭐냐면 외지인들이 그 익산 같은 경우에는 한 28% 정도로 들어와가지고 소진을 좀 많이 시켰던 결과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가 역전세난을 굉장히 지금 우려했었는데 전세 보증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나홀로 아파트랄지 다세대 그렇죠. 다가구 연립 예. 같은 것들이 전세 사기 피해가 굉장히 늘다 보니까 저희 지역도 저희 중개사도 거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들어가기를 기피하다 보니까 그런 예.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주 지역만 해도 지금 거의 신규 물량 입주 물량이 제로 상태거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 내후년에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전세를 소폭 오르는 거를 반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게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까지 또 오다 보니까 앞으로 가격은 다른 지역과 달리 등락폭은 약간 있을 수는 있으되 예.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을 해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지금 앞으로 내년에 전세 피해가 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그 임명희 교수님. 네.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과 프랑스보다도 우리 국민의 자산 규모가 더 많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다 이게 주택을 비롯한 아파트. 근데 실제로 이제 부채 비율은 좀 높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주택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노동위원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주택 시장이 이제 주택이라는 게 예, 우리 이 자산 시장에서 소비재이자 이제 투자재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재로서의 시장으로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투자재로서의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다 똑같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소비재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이 주택 소요 계층, 주택을 꼭 필요로 하는 계층, 특히 이제 뭐 우리 대부분의 이제 전 국민이 주거 생활에 필요로 하는 그런 주택의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이 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자산으로서의 이제 주택 시장은 이제 민간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지금과 같은 이런 전세 사기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급등한 주택 가격이 또 원인이었던 것 같고 예.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많은 투자가 그러니까요. 이루어지면서 예. 이런 소비재로서의 주택 시장에 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수요 계층이 타격을 입은 그런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게 현재 한국 시장의 부동산, 특히 네. 주택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선한 위원님도 이제 뭐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우리 저기 일어난 이 사안을 좀 보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만 했는데 발생한 걸 보면서 중요한 건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기의 당사자가 됐을까, 이런 피해자가 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보시잖아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사실 이걸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완주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세 사기 피해 신고 접수센터가 있었고요. 예. 거기에서 수도권이나 부산, 대구 이런 중심으로 이제 당사자들 모임을 하다가 완주의 한 분이 이걸 알고 거기에 신고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까지 연결이 됐는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초기에 알게 되면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게 사기 피해인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 당사자분이 이걸 굉장히 신고하거나 이 여론을 형성하기가 되게 어려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가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의 훼손, 그 여러 가지 심적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공동으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장을 모아야 되는데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사실 여기에서 제가 정말 악질이라고 느꼈던 건 예. 1, 2주에 한 번씩 내려와서 한 번씩은 그 소액의 보증금을 줘요. 오.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희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 잠깐만 더 기다려 볼게요. 조금씩 주고 있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피해를 이제
이게 정말 피해다라고 인지하고 가는 과정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사실 걸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의원의 입장에서 이거를 충분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소송은 굉장히 오랜 싸움과 개인이 감당해야 될 문제가 크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에 이제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부서와 그리고 이제 변호사 여러 루트를 연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률 지원, 행정적 지원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계기까지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노동식 의원님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깡통 전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완주 삼리의 이 아파트는 신탁 등기 전세 사기예요. 좀 그렇죠. 구분해서 돈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21년, 22년 초까지 굉장히 그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또 그때 당시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무갭 투자, 다시 말하면 내 돈 없이 투자하는 게 굉장히 활발했었거든요. 이때 전세 보증금이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했고 또다시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여기에 역전세, 깡통 전세가 수면 위로 좀 올라왔고 또 경매도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렇죠. 늘었는데 이 깡통 전세라는 것은 뭐냐면 은행 대출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쳐서 매매가보다 높을 때 이것을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물론 지역마다 다릅니다. 다를 수 있지만 매매가 대비 70% 이상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깡통 전세 이용군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대비 70% 그렇죠. 되면 전세를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역전세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당시보다 계약금이 떨어졌을 때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이것을 역전세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역전세, 깡통 전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전세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뭐 삼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삼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선한이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은 동에다 임대 사무실을 차려놓고 소액 평수 11평 아니면 14평짜리 소액 평수를 가지고 신탁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취약계층인 학생들 또 외국인 근로자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속이고 전세 사기를 피해를 준 그런 사례거든요. 사례인데 근데 신탁 등기는 뭐냐면 등본을 떼어봐도 자세히 나오질 않아요. 그냥 신탁 등기 원부를 등기소에 가서 띄어봐야 자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세입자들을 속이는 어떤 신종 아니 그러면은 사기 수법. 보통은 저도 이제 뭐 옥탑방 살 때 여러 번 계약서를 써봤습니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신탁 등기라는 것은 임차인 임대인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계약을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신탁사. 신탁 회사 그리고 수탁자죠. 수탁자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수탁자에 반드시 사용 승낙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 그 임대 사업자가 그거를 속이고 등기부 등본에는 전혀 나왔지 않는 이런 허점들을 이용해서 그냥 그 사기를 치는 어떤 사례가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대인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신탁사가 주인인데.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되면 법적인 효력도 없고 고스란히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조금 이제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고.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분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인중개사가 직접 하지 않고 또 그렇죠. 대리인이 또 하는 경우가 있고. 꼭 중개사만의 거래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임대 사무실을 갖춰놨기 때문에 그 통에 거기서 계약서를 쓰고 아니면 또 뭐 법무사에 가서 쓸 수도 있고 꼭 중개사한테 계약서를 쓰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사업회가 있고 또 삼내 같은 경우에 이번에 드러낸 피해액이 한 20억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 130세대가 신탁 가액이 119억으로 피해액이 19억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앞으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요. 근데 군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해 사례가 1100세대가 있는데 48명이 25억 정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방과 대책이 좀 시급할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임명하 교수님, 네. 우선 뭐 이 내용 더 들어가기 전에 전주의 한 대학가 빌라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있었고요. 지금 6개월간 신고된 피해액만 100억 원대. 계속해서 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이게 전략을 짜고 선수들이 지금 사기를 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 잠시 후에 우리 또 대책위의 정삼균 대표 전화 연결해서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메커만다 현장 취재해서 인터뷰를 해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계속 피해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수법으로 지금 전략을 짜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예. 전국적으로 이런 신탁 등기 사기를 하는 조직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우리 노동식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갑구 을구 등기 부상에 깨끗하기 때문에 을구가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또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초임이신 분들은 이게 문제 없는 거래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신탁 등기된 물건 같은 경우에 소유권이 신탁 회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불법 점유자가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호받을 수 있는 뭐 확정일자 전입신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사건이자 민사 사건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대부분 여기 피해자들을 보면은 대학가 뭐 원룸이 많은 곳, 연립 다세대 이런 데 이제 좀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학생부터 우리 젊은 대학생들, 그다음에 이 좀 부동산 거래에 좀 취약한 좀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큰 지금 문제예요. 완주 3례는 좀 우석대학교가 있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 유학생 또 네. 계절 노동자 또 네. 노인분들 네.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지금 피해자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실은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이 신탁회사는 이 아파트를 이 건물을 매입했을까? 이 돈이 있었으면 전세금 돌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노동식 부장님. 근데 이게 대출을 받을 때 새마을금고 남원에 있는 새마을금고로 알려져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증 건물이든 뭐. 근데 그게 없이 이 자산 가치를 높여가지고 82억 5천인가요? 이걸 전액 지금 대출을 받았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새마을금고에서 1차 저희가 보면 이금융권인데 그전 그 PF 대출 같은 게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해서 일단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사업계획서 하나만 가지고 혈연이나 뭐 지연 학연을 통해서 그냥 무작위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출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굉장히 물론 이자는 마을금고가 좀 굉장히 좀 높거든요. 이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끼리 뭐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을 무작위하게 빌려주고 또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선영희 의원님.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신탁 등기 관련해서는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좀 그 사례 대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실제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로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요건 충족해야 되는데 이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확보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것,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나 임대인의 파산,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것,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이 최대 5억 원 이내, 그리고 수사 개시 또는 반환 능력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전세 사기로 의심되어야 하는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는 이제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실제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그곳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시는 것, 그리고 보증금을 다 받고 싶어 하시는 건데 가장 쟁점 사항인 이제 선 보상하고 후 이제 청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이 지금 법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조금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과 이 선보상 후 구상권에 대한 논의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건 너무 많은 상담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일단 변호사 상담도 진행하실 때도 이 사기 피해에 대해서 계속 구술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도 신고할 때도 그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 경찰 조사 때도 그러셔야 되니까 아이고. 그 과정 안에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예. 예. 임미영 교수님. 아유, 이게 참 이 사각지대라는 말이 좋은 날 아니잖아요. 네. 이분들이 지금 대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이 신탁 등기 이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불법 점유자가 돼가지고 법적 그 보호 구역 안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 선한희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구제 받으시려면은 특별한 이 뭐 제도가 만들어지든지 아니면은 사실 이제 형사나 민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 사실상 좀 장기간의 이 소송과 이런 다툼에 처해져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임대 사업자와 신탁회사가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이어서 이게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참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대표분을 전화 연결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완주 전세 사기 비상대책위 정삼균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현장에서 뵀었잖아요. 네네. 그때가 벌써 이제 한 달 전인데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크게 좋아진 건 없습니다. 아,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쫓겨나서 어디론가 가야 될 텐데 그 어디론가가 정해지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이제 새마을금고로 명도 변경이 되면 이제 그 집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예. 예. 지금 그 지자체나 여러 정치권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장에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7일 날짜에 그 전라북도 도청, 완주군청, 그다음에 LH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예. 이 비상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LH 담당자께서 지금 그 삼내에 37호, 공동에 20호 정도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피해자들이 그 주거를 요청을 했을 때에 지원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뭐 그 부분이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요. 이 거처 생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장 쫓겨나면 거처시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피해 세입자가 정확하게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예. 제가 파악한 거로는 50여 명 정도 되고요. 예. 50여 명 정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대학생들, 그 근로자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그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는 건 아직도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구나라고 인지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 피해자들이 이제 명도 소송에 대한 이제 저희가 패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그 퇴거하라는 그 공문이 날라오는데 그 공문이 날라왔을 때 확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대부분 청년, 그러니까 학생, 또 외국인, 어르신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피해 세입자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 원래 내가 계약한 내 아파트는 그 건물주가 지금의 이 신탁등기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네네. 중간에 이 회사가 남원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받아서 건물주가 바뀐 거죠? 예, 현재 상태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건물자가 그 신탁 회사에 딱 이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소유권을 넘기고 예. 우리하고 계약을 했을 당시에
신탁회사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아. 그 숨길 수 있었던 그 내막은 뭐가 있었냐면 이분들이 보증보험회사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100%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을 저희한테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보증보험 회사가 그러면 가짜라는 말입니까? 지금 이 구제를 못 받는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그분 보증보험회사하고 통화를 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두절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그 그리고- 계약서에는 보증보험 회사가 정확하게 있고 뭐 인지세 같은 걸 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보증보험 회사가 그 뭐 페이퍼 컴퍼니 같은 사기다 이런 건가요?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 예, 지금 현재 파악으로는 페이퍼 컴퍼니가 맞고요. 예. 처음부터 이분들이 작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피해자들을 우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계약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라든지 네네.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할 때 누군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현재 상태에서 법인회사 회사 직원분들이 그 피해 아파트 2층에서 사무실을 마련했고 거기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예. 계약하실 때 우리 대표님 예. 물론 계약서 잘 이렇게 보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신탁이라는 문구 어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때는 그럼 모르셨다는 얘기네요. 예, 그 당시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들어가는 이 정도의 규모의 아파트에 무슨 사기가 있겠느냐 안심하고 보증보험까지 가입되어 있는 건물주기에 안심하고 계약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그게 불과 몇 년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3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 전혀 모르고 사시다가 최근에 그러면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까? 네, 최근에 저희가 이 파악을 했었던 내막은 저희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을 했었던 이유는 자산관리공사 온비디에 이 아파트가 공매 물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 사건이 터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너무나 다급해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민영상 절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비드를 통해서 하셨을 때 참 황당하셨을 것 같고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내 아파트 내가 지금 전세금을 몇 천만 원을 내고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공매에 올라오지?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신탁회사가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기에 새마을금고는 명도소송을 냈고 여기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면 새마을금고의 소유를 가는데 새마을금고는 당연히 전세 세입자들에게 뭐 여전히 편하게 사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도 새마을금고에서는 저희가 불법 거주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도 당장 퇴거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게는 한 2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입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에게는 평생 모은 돈이어서 이분들이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면 또 다른 보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대출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방송으로는 내보내진 않았습니다만 비방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어르신들은 극단적 선택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상담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래도 행정과 의회에서 또 LH와 테이블에 앉아서 많은 논의를 한 결과 LH의 공공임대 아파트로 일단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나마 그게 다행입니다. 예. 그럼 언제 입주를 합니까? 그리고 전원이 다 입주할 수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전원 입주는 불가한 상태고요. 예. 한 60호 정도가 확보되었다고 전달은 받았고요. 예. 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당시에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아니 입주를 하는 것도 다행입니다만 이 추운 겨울에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잖아요. 입주해서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입주할 때도 그냥 입주는 아니고 아마
대출을 받아서 마련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 정길용 전라북도 주거복지팀장께서 저에게 말했던 내용은 예. 그 6년 동안 시세 30% 정도에서 거주할 수 있고 원하신다면 14년 동안 50% 정도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비용은 들어가야 되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자 그렇게 살고 예. 나중에 나가야 되는 시점이 올 텐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보증금이 문제죠. 그렇죠. 보증금 회수는 그러면 이건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 법적인 제약 능력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민영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기가 굉장히 길고요. 예.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관련법을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개정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소급이 돼서 그 변제권 행사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죠. 전세 사기는 불가하는 걸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예, 이거 맘먹고 지금 전세 사기를 하겠다 지금 하고 지금 들어선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한 말씀씩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노동식 위원님. 하여튼 뭐 정 대표님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 현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싶고 하여튼 죄송한 마음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갈수록 이제 피해가 커질 텐데 군과 도가 좀 합의점을 찾아서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저도 필요하다면 불러주시면 저도 거기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예. 서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네, 실제 지금까지 피해 접수는 52건 중에 국토부 결정 7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3내 37호, 봉동 20호에서 총 57호는 이제 임시주거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실 여기서도 이제 어려운 점은 입주 자격은 이제 저희가 풀었지만 임대보증금이 여기가 사실 2천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소득층하고 청년은 무이자로 지금 융자가 진행이 가능하고 이미 그 정책이 있어서요. 예.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또 이제 보완해서 정책을 마련해 나갈지 논의하고 있고요.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신 분에 대해서는 이제 긴급복지 대출로 생계비 월 162만 원을 6개월 정도 지원하고 주거비도 12개월 동안 월 66만 원씩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시방편의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분들이 좀 마음을 놓고 사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정책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화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치만 생각하지 우리가 내 집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맘먹고 지금 사기를 치겠다라고 들어오는 입장에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회사까지도 그러니까요. 페이퍼 컴퍼니로 했다는 건 정말 악질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꼭 그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이번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취약 가구들을 사실 이제 취약 가구들은 일하기에 바쁘지 이런 거를 쫓아다니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이런 분들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 외에도 이 법률적인 지원을 좀 확실하게 해줘서 이분들이 생업에 좀 종사하고 이런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집주인 바뀔 때 이 세입자에게 이제 먼저 알려서 내가 계속 이 임차를 할지 말지 그렇죠.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임대차 종료권을 좀 부여를 해줘서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동실 위원님 이제 실제 또 공인중개사로서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해오시는 대표 공인중개사로서 우리가 꼭 이 사건을 떠나서요. 계약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살펴봐야 되고 계약한 이후에 또 전입신고돼야 되고 확정일자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지 않습니까? 예. 예방인데 저희가 첫째는
등기부 등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은 저희가 말하면 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나 이력서하고 똑같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근데 거기에 보면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표제부 그다음에 갑구, 을구가 나오거든요. 근데 표제부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뭐 면적이랄지 몇 층 이런 건 구분이 되어 있고 갑구는 소유자 또 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아까 말한 신탁 등기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을구는 저당권, 내가 대출을 임대인이 얼마를 빌려 썼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선순위 대출이 얼마인가를 꼭 짚고 넘어가야 이것만 잘 봐도 70% 이상은 사고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냐면 내가 들어갈 집이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이 70% 이상 되면 안 되겠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세 보증금 보험을 드려야 되고 또 그것도 어렵다면 월세로 반 전세 월세로 갈아타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대학력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내가 대학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를 한 뒤에 반드시 또 이사를 해야 돼요. 또 확정일자를 갖추려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이 최우선 변제, 그다음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또 상기시키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인으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나 또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이거 주소를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빼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한 뒤에 법원에 가서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빼야지 그렇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혹가다 또 대리인이 이제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는 주인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또 돈을 입금할 때는 소유자에게 직접 통장에 입금을 하고 유임장 인감의 유임장 같은 걸 꼼꼼히 살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계약 후에 잔금 시까지 텀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 가압류랄지 가처분 이런 권리 변동이 없어야 된다는 거 꼼꼼히 이것도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각종 웹사이트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꼼꼼히 살펴서 나만의 어떤 안전 수칙 이런 걸 지키다 보면 사고 예방에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공인중개사 분 믿고 복비 내는 건데 참 이 사기를 치겠다고 온 이런 경우에 참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상균 대표님. 네네. 저희가 좀 말씀을 저희끼리 좀 많이 했는데 참 이런 내용 알고는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노동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계약할 때 다시 건물주가 변경이 됐을 때 이 신탁이라는 말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전이 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셨는데 이게 온비드라는 공매 사이트를 통해서 내 집이 참 넘어가는구나 이걸 아셨을 때는 참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진행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 법으로 보호받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제 그 아까 2천만 원에 대한 그 LH 공사에서 이제 보증금을 무이자로 이제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저거 그 대화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내가 그 자제한 내 아들한테 재산을 못 물려줄 바에 내가 빚까지 물려줘야 됩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네요.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가장 아팠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법 개정이 되지 않고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이제 그 민영사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그 돌파점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인터뷰하면서 우리 정상균 대표님 이제 내 나이 50인데 그래도 저는 몇 년 힘들게 벌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르신들이 걱정입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게는 이제 벌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에 자식에게 또 손을 빌려야만 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입주를 이제 명도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이 입주 나오자마자 입주는 가능하게 된 상황, 물론 다 입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LH 공사랄지 그 전라북도 건설과 그쪽 담당자하고 계속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명도 소송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 피해자들은 언제 날라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항상 대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 이제 저쪽 그 은행권 담보를 잡은 은행권에서 행사하는 거라 우리는 이제 거기에 행사할 때에 할 시기에 우리가 대처 방안이지 그분들이 우리한테 그것을 언제 명도소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히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불안감을 떨고 있으니까 명도소송이 오기 전에 LH에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불안하신 분들이 먼저 이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완주 전세사기 비상대책위원회 정삼균 대표였습니다. 선한 의원님, 어쨌든 지금 뭐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도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임대인 기망이라는 걸 스스로 증빙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안에서 이제 심상정 의원 안이나 민주당 의원 안에는 임대인 기망 증빙이나 보증금 규모를 좀 삭제하는 안, 그리고 신탁 사기, 깡통 전세, 외국인 포함을 이 지정을 하자, 명시를 하자, 지금 이런 안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선순위 채권 매입, 그러니까 캔코를 통해 선순위 채권 매입 후 경매 유예나 피해자 보증금을 확대해주는 방안, 그리고 이제 피해자 보증금의 반환 채권 매입, 선 보상 후 구상권, 그리고 피해자 지원의 절차 개선, 너무 복잡한 절차, 너무 많은 서류 때문에 포기하시니까 예. 이런 걸 간소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담겨 있는 상태고 논의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여전히 국토부 입장에서는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아마 현재 접수된 건도 엄청나지만 이미 여기에 피해자로 이제 지정되신 분들마저도 9,000분에 달하고 피해 규모도 워낙 아이고. 크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 이제 LH 자체에서도 원래는 매입을 해서 진행하기로 했지만 매입하는 건수가 여전히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국토위가 전체 회의는 있지만 오늘 자리에선 내용이 좀 다뤄지진 않을 것 같고요. 예. 21일 날 국토 법안소위에서 이제 전세사기법 개정안들이 좀 최대한 다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계속 토론회 그리고 피해자를 만나는 사례들을 만들어내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임명 교수님 이게 참 개개인이 체결하는 계약이잖아요. 여기에 참 지자체가 정치권이 이제 법을 통해서 마련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걸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예방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또 걱정도 되고요. 네, 워낙 그 사기꾼들이 예. 이렇게 조직적으로 틈새를 노리고 들어오는 거라 예방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개선이 이제 그렇죠. 먼저 그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데 현재 이제 그 전세 보증보험 제도가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만 이제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돼 있고 다른 임대 사업자에게는 또 의무 가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회사가 이제 지금 한 허그 뭐 SGI 뭐 HF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보증보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런 보증보험 회사를 거짓으로 만들어내서까지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홍보나 안내가 좀 제도적으로 좀 들어가고 그리고 일반 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일반 이제 뭐 등록 임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가급적이면 이 보증보험 의무 가입에 좀 동참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전세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있죠. 위원님? 예, 예. 예,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이 전세 보증이 지금 뭐 서울 보증보험도 있고 허그 주택 도시공사에서 하는 보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저희들이 취약계층들은 전세 보증 보험 제도가 있는지도 잘 그러니까요. 몰랐거든요. 예. 몰랐는데 이제 요 근래 이게 전세 사기 피해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 보증 보험 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한 15%에 그친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있는데 지금은 또 그전에는 그 보증보험이 100%가 돼도 보증보험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매가 대비 90%가 넘어버리면 보증보험을 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그런 그 문제가 있으니까 계약할 때 그 계약 특약사항에 보증보험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이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는 반드시 넣어서 그렇게 또 임차인들이 계약할 때 하면. 아니 근데 지금 보증보험이 이게 사기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모르죠. 그거는 이제 뭐 참. 제가 봤을 때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화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확인을 그걸.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나 그렇죠. 또 학생들 또 어르신들이 대거 거기 삼례 같은 경우는 있기 때문에 그건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는 같은 동에다 임대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러니까. 같이 활동하면서 뭐 회장이나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 사는 분들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거죠. 의심할 그런 여지가 없이 이런 사건을 피해를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예. 금융권도 좀 대출할 때 좀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드시 우리 그 제도가 문제점이 뭐냐면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좀 안다 하면 대출을 뭐 거의 뭐 한 80% 90%까지 이렇게 대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 같이 이렇게 가격이 또 폭락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제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또 금리가 계속 한 3배 이상 제로금리에서 금리가 3배 이상 이렇게 오를 때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전세 피해가 다가구 나홀로 이런 심각하다 보니까 기피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선의적인 고유적인 임대인들까지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왜?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 들어서 노후에 그 집 한 채 장만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데 그분들까지도 지금 피해가 이제 그래서 도미노 현상처럼 이런 사기 피해가 크기 전에 우리 선한이 도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예. 이거 정확한 추상적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그 정삼균 대표님도 말씀하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TF 구성도 해가지고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죠. 또 전문가들이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좀 하면 좀 심적인 고통이 좀 덜 되리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화 교수님 먼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세 사기가 계속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 보증금 계약 만료가 예상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21년, 22년 초 뭐 이때 전세 계약이 대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앞으로 뭐 내년 뭐 또 이런 대규모 또 역전세 난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여러 요 케이스들을 저희가 반면 교사 삼아서 빨리 이제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다 이 법률적 지식이 취약한 가구예요. 그러니까 뭐 주거 취약 가구이자 법률적 지식 사실 저희도 전문가지만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선한이 의원님. 우리 전북이 내년 이제 특별자치도 이름을 바꾸면서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데 문제는 청년들이 떠나고 있잖아요. 인구 감소하고 있고 2% 경제에 머물러 있고 이런데 사는 것마저도 이렇게 안심할 수 없고 안전하지 않다면 누가 여기 우리 지역에 살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점들을 도의회 물론 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보호할
할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잠재적인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조 원 정도 육박할 거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의회에서도 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던 것 자체가 이미 국가에서 신청된 분들 피해자분들도 구제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그리고 경기도, 서울, 대전 이런 데 엄청난 피해자분도 지원하기가 지금 벅차하고 있고 예.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지자체에서 저희는 사실 그렇게 많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책을 좀 촘촘하게 마련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공청회와 조례 제정이나 이런 논의하는 자리들을 쭉 마련을 해왔던 거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미흡합니다, 대책이. 왜냐하면 여전히 법안의 피해자에 대해서 한정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충분히 의회에서도 계속 발언하면서 관심을 갖고 끝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피해자분들이 안심하는 생활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나마 지금의 지금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식 의원님, 예. 참 보이스피싱에 스미싱에 이 수많은 신종의 사기들 가운데 이제 전세 이 신탁 등기 사기까지 이거 뭐 안 당할래야 안 당할 수 없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세입자들이 꼼꼼히 체크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지부장님의 조언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전세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민들 어떤 사다리 역할을 꾸준히 해왔는데 지금 뭐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 전세라는 제도가 흔들리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부동산 역사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대안이 없어요. 없어서 참 그 가슴이 아프고요.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본들 지금 뭐 무분별한 대출 또 무자본 갭 투자 전세 이제 피해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예방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보고 시도에서도 지금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꾸준히 단속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법도 물론 다양하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저희 중개사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소마다 다 지금 발을 들여놓고 거기에 범죄, 전세 사기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중개사들이, 그래서 중개사 역할을 크기 때문에 중개사들한테 의무만 부여할 게 아니라 권리도 주면 사고 예방도 되고 저희 자체도 또 자정 노력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선환희 의원님 계시지만 지금 그 이병도 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조례 거기에 보면 이제 홍보라는 그 문구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전문가들의 어떤 TF 구성을 해가지고 홍보도 자연스럽게 하고 또 이게 지금 그 지난 6월 달에 특별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무슨 뭐 전세권,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데 뭐 무슨 그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든가 또 경공매가 진행이 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 임대인의 그 파생 회생 절차가 개시가 돼야 되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거 너무 방대하게 소명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입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어떤 TF를 구성해서 이분들한테 이런 것도 덜어주고 그다음에 홍보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시간으로는 부족한 내용들, 꼼꼼히 살펴야 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입자분들 특히나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 같이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서로 챙기는 그런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동식 중앙자문위원, 전라도의회 선환희 도의원, 그리고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의 임미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더 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